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3일 금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콜로라도주가 오락용 마리화나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세술한 측면에서는 이른바 대박을 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주들도 오락용 마리화나 판매를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사회적인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 주 정부는 앞으로 전국에서 몰려들 노숙자들도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승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클라호마에서 석유 회사를 다니다 해고된 후 홈리스 생활을 해오던 리차드 마샬 씨. 그는 얼마 전 콜로라도주로 이주했습니다. 처방전이 없이도 마리화나를 쉽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상황은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I thought it was a big party. I thought everybody just was high. It was just a big cloud and everybody was just living in it. Yeah. 손쉽게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았던 마리화나. 하지만 가격은 오히려 다른 주에 비해 턱없이 비쌌습니다. 이주자에게는 일자리도 마땅치 않은 상황. 이러다 보니 콜로라도주의 홈리스 쉘터에는 사람만 늘어갑니다. We got to figure out how do we work together to make sure we don't strand people here or overload the services of a lot of good agencies. 최근 콜로라도주 주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콜로라도주에서는 노숙자의 수가 매년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오락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이후 다시 상승 곡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주정부의 예산 지출도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저소득층과 장애인 가족들을 위한 복지 주거 공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프로젝트 사업들이 타운에 유치되는 배경엔 한인 비영리 단체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인타운 11가와 뉴햄프셔에 들어선 신축 주거공간. 현대식으로 꾸며진 세련된 내외관의 이곳은 저소득층을 위한 서민 아파트입니다. 입주 대상은 LA 가구당 평균 소득의 절반이 채 안 되는 저소득 가정 또는 장애인 가족들로 한인 가정도 20%가 입주했습니다. 모두 52세대 중 40세대가 입주를 마쳤으며 다음 주에는 재활을 거친 노숙자들도 입주할 예정입니다. We'll be working from 5 in the morning till midnight, 7 days a week last 2 years, which I did. And it means a lot to us, helping a family like us, that giving us a shelter and living affordably. I don't know how other way to express my feeling. And thank you. 이번 프로젝트는 한인단체가 주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한인타운 노동연대 키와는 리들도쿄 서비스센터와 손잡고 지난 2013년 서민아파트 건립 사업에 착수해 이번에 완공에 이르렀습니다. 새로 지어진 아파트의 이름은 스페니쉬로 집을 의미하는 카사에 노동연대의 연대를 붙여 이름 지었습니다. 지역별 평균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고 웨스트 LA와 다운타운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부지 가격이 낮은 한인타운의 지리적 특성으로 앞으로 타운에는 더 많은 서민 주거 공간들이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서민 복지 아파트들이 한인타운에 많이 생겨나는 것은 그만큼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현대식 신축 건물을 세우는 만큼 타운의 슬럼화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And there's such a need for affordable housing, so we really need to come together and change the conditions here in Koreatown. People just don't have enough places to live that they can afford, and we believe that Koreatown has to be home for everyone. We don't want to push people out. We should be able to all live here together. 한편 다음 주에는 한인타운 5가와 6가 사이 킹슬리길에 저소득층 연장자들을 위한 시니어 아파트가 착공에 들어갑니다. 이 역시 한인 이민 인권단체인 민족학교가 주도하는 프로젝트로 한인단체들의 복지 주거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뉴욕시에선 에어트레인이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서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JFK 공항에 이어 한인 밀집 지역인 플러싱과 퀸즈 라과디아 공항을 잇는 에어트레인도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뉴욕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뉴욕 JFK 공항에서 에어트레인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뒤면 JFK뿐만 아니라 한인 밀집 지역인 플러싱에서 퀸즈 라과디아 공항으로 연결되는 에어트레인도 운행될 예정입니다.
We've started a very aggressive infrastructure redesign program downstate with John F. Kennedy and LaGuardia airports. 새로 건설이 추진될 에어트레인은 한인 밀집 지역의 전철과 기차역을 라과디아 공항터미널로 연결시키는 작업으로 운행 구간은 1.5마일입니다. So we can bring businesses to Republic and Stewart and take some of the traffic from JFK and LaGuardia and move it out to the Long Island and Stewart Airport. 이번 에어트레인 공사에는 약 4억 5천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최근 취임식을 가진 친한파 정치인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임기 중에 재정 운영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하겠습니다. 워싱턴 WKTV의 이정현 기자입니다.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메릴랜드주가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상식적인 4가지 기본 원칙들을 강조했습니다. 첫째, 주정부가 맡은 역할에 충실하고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재정 운영 의무를 다하고, 둘째, 메릴랜드주가 비즈니스하기 좋은 주로 경제 성장을 이뤄내자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First, fiscal responsibility. Our state government must provide essential services yet still live within its means. We must run our state government more efficiently and more cost effectively. Second, economic growth. Starting today, let me say loudly and clearly, Maryland is open for business. 또한 호건 주지사는 모든 커뮤니티 구성원들을 대표하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혁을 이루고, 균형을 갖춘 공정한 정책 기반과 실행으로 중산층 경제 부흥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hird, reform. We must improve our state government's ability to be more responsive to and better serve and represent all our citizens. Fourth, fairness. We must restore a sense of fairness and balance for Maryland's hard-working and beleaguered taxpayers in order to rebuild our forgotten middle class. 레리 호건 주지사의 취임과 동시에 메릴랜드주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애나폴리스에서 WKTV 뉴스 이정현입니다. 뉴욕주의 하원 의원은 모두 281명인데요. 이 중 한인은 물론이고 아시아계 의원이 딱 1명뿐입니다. 그런데 이 30대 젊은 정치인이 상대 후보를 2배의 표차로 누르면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바로 론 킴 뉴욕주 하원 의원인데요. 잠시 후에 만나보시겠습니다. 지난 중간선거에서 당선된 한인들 중 한인 사회의 입장에서 매우 자랑스러운 젊은 정치인이 있습니다. 바로 뉴욕주 하원에서 재선에 성공한 론 킴 의원인데요. 뉴욕주 하원 의원은 모두 281명인데 이 중 유일하게 아시아계 의원입니다. 특히 지난해에 뉴욕 맥도날드스과 한인 노인들 간의 갈등이 있었을 때 멋지게 중재를 해서 우리 어르신들 사이에 매우 인기가 높은 정치인입니다. 론 킴 의원을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재선을 축하드립니다. 이번 선거에서 상대 후보와의 경쟁에서 거의 2배에 달하는 득표를 얻었는데요. 이렇게 압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에 후원했을 때는 어머니 분들이 저를 도와줬었고, 그렇고 2년 동안 거의 다 2만 명 분들을 우리 오피스에서 도와줬습니다. 그런 도와준 분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선거했을 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투표해줬었고 선전을 많이 해줬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고마운 거는 어려웠을 때 이렇게 한인 커뮤니티에서 경제도 어려울 때 우리 캠페인을 후원을 해주고 도와준 분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번에 2대1로 거의 다 2번째로 이번에 선거됐습니다. 네. 지난 임기 때에도 상당히 많은 안건을 발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뉴욕주 하원에서 주력하고 계신 일은 무엇입니까? 뉴욕 스테이트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1년마다 그 버젯을 통과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4월 달쯤에 주지사하고 사원하고 하원하고 거의 다 $140 billion 버젯을 통과할 때 우리 뉴욕하고 우리 저 지역에 있는 인터레스트가 이슈들을 제일 통과시키는 게 우리 정치권의 제일 큰 목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노인
아파트들하고 노인센터도 하고 우리 학교 클래스룸들을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잡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도 그 스몰 비즈니스 백그라운드에서 왔지만은 우리 아버님하고 어머님도 너무 어렵게 그 고생하는 걸 봤는데 우리 한인 커뮤니티 아직도 너무 많은 분들이 비즈니스 하고 있는데 그거를 도와주는 것보다 점점 거의 다 10년 동안 그런 비즈니스를 망하는 있는 방향이 뉴욕이 갔습니다. 그거를 이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를 뉴욕 스테이트에서 잘 잡아줘야지만은 더 많은 분들이 뉴욕에 와가지고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비즈니스를 만드는 그런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네. 특히 지난해 이 한인 노인들과 맥도날드사와의 갈등 문제를 해결해서 상당히 유명해지셨습니다. 양측을 협상 테이블에 앉혀서 원만히 일이 수습되도록까지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일에 관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그때 맥도날드에서 우리 한인 어른들이 문제가 생겼지만은 더 큰 문제는 우리 한인 노인들하고 한인 어른들이 맥도날드만 아니고 다른 데에서 만나서 편하게 살 수 있는 자리를 잡아줘야지만은 우리 미국하고 우리 뉴욕 같은 커뮤니티들이 더 발전될 수 있고 더 선전이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맥도날드 생겼을 때 미국 세계 전체가 그거를 봤을 때 왜 뉴욕 같은데 노인들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냐 그런 거를 많이 사람들이 질문했습니다. 뉴욕 같은 데 와가지고 편하게 살고 편하게 만나고 편하게 즐겁게 살아야 되는 거를 생각하면서 이사 왔는데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게 너무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마음이 많이 아픈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우리 정치관들이 더 생각하면서 더 많은 아주 저 멋진 노인센터를 만들어주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야지만은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더 발전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맥도날드 그때 싸움이 된 거는 제가 도와준 이유는 한 25명 노인들이 몇 개월 동안 그 맥도날드 자리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문화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고 이해를 못 해주니까 그 매니저하고 그 노인들하고 싸움이 됐지만은 우리 오피스에서 그런 이해를 더 잘 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줬습니다. 네. 앞으로 어떤 측면에서 의정 활동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까? 네, 우리가 제일 첫 번째 포커스하는 게 교육 문제입니다. 네. 우리 미국 전체에서 다른 나라를 비교하면은 거의 20년 동안 우리 학생들이 점점 다른 나라 학생들보다 거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미국에서 뉴욕 같은 데서 잘 잡아줘야지만은 미국이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미국에 20년, 30년 이민 온 분들은 공부를 하는 것보다 목적이 있으면서 공부했습니다. long term passion 뭘 하고 제가 여기 미국에 와가지고 꿈이 있으면서 공부를 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런 요즘에 점점 이유가 없어지고 그냥 테스트만 잘 벌고 그냥 돈만 빨리 벌고 그런 것만 생각하면서 살고 싶은 분들이 학생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미국에 오는 그거는 미국 주임, 아메리칸 주임이 아닙니다. 미국에 온 이유는 아주 인생을 패션하고 퍼포스 잡으면서 살 수 있는 거를 잡아줘야지만은 우리 미국 나라가 더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육 그런 갭을 잡아줘야지만은 점점 우리 미국이 더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주로 역점 사업이 스몰 비즈니스의 활성화, 노인 복지 확충, 그리고 교육 문제에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인사회 이해관계와도 밀접하게 연관되는 그런 측면들을 읽게 됩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금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